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웬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 누구일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결혼운 리딩 들고 오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진짜 미래 배우자를 보고 연인 상대가 현재 있음에도 그 미래 배우자가 될지 안 될지 진짜 생각해 보다가 진짜 결혼에 꼴이 나셔가지고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나 지금 부부인데 내 남편, 내 와이프 나오는지 아내 특징인지 보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아, 또 한 부류 있다. 아무 예상도 없이 보시다가 어 그러고 보니까 이런 사람 나 만나게 됐다. 지우님 저 몇 개월 전에 이거 봤는데, 혹은 몇 주 전에 봤는데, 저 이거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사람이다. 나 지금 지우님이 말한 대로 이 사람하고 나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진짜 결혼까지 가면 댓글 다시 달러 오겠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조금, 이게 꾸준히 제가 들고 오는 주제거든요. 꾸준히 들고 오는 주제지만 이 리딩에 또 찰떡같이 맞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오늘 댓글들이나 이런 반응들이 또 나름 기대가 되고요. 어찌됐건 지금 들어보고 추후에 또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맞나 확인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맞춰서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앞에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카드가 과연 몇 번일지 아래 제가 번호 공개에 써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번호 공개 클릭하셔서 카드 먼저 선택하시고 시간 가지시고 번호 선택하시고 리딩 하시는 걸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딩도 제가 한번 재미있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의 미래 배우자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보면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게 비슷하냐? 에너지 레벨이 비슷해요. 서로 내뿜는 에너지가 굉장히 비슷해서 우리가 딱 첫 만남에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둘이 되게 비슷하구나. 되게 닮은 사람인가?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도 왠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예를 들어 우리 1번 분이 집순이라고 칩시다. 집돌이 집순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랑 깊은 대화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저 사람 집돌이 집순이일 것 같아. 그냥 영락 없어. 영락 없이 집순이 집돌이야. 이렇게 딱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분이 조금 특징으로는 뭐냐면 맨 첫 번째 관계가 시작하는 첫 번째에 조금 약간 의도하진 않았지만 기싸움까진 아니고요. 기싸움할 필요는 없고 약간의 힘겨루기? 약간의 조금 뭔가 에너지 차원이나 에너지 레벨 자체가 조금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다 보니까 의도한 것도 아니고 악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뭐 상대방이 싫어서도 아니고 상대방도 나를 싫어해서가 아닌데도 의도하지 않게 조금 밀당하는 것 같은 느낌, 자존심 조금 세우는 듯한 느낌, 요런 거를 딱 관계 초반에는 좀 느낄 수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너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부딪히지 않을까? 약간 또 하나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실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건데 어찌됐건 그런 거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상대방이 나하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까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런 걸로 또 만약에 다투거나 갈등 상황이 있다 해도 이걸 또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대신 조금 갈등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미리 카드가 말을 해주니까 그래, 맞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한 사람이 조금 싸우거나 한 사람이 조금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거나 한 사람이 조금 흥분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참고 그냥 그땐 좀 넘기고 이러는 것도 조금 필요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수동 공격형 사람이 어울리지 않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누구든 수동 공격형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1번 분은 특히나 상대방의 성격 중에 가장 여러분과 잘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슷한 거는 비슷한 거지만 우리 다른 사람이잖아요. 상대방은 나한테 굉장히 좀 단순하게 말할 거예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표현할 거라고 해요.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하기도 해요. 예민하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섬세하고요. 그만큼 여러분을 생각하려고 해요. 노력을 많이 해요.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한테 시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이 뭔가 나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데도 여러분이 챙김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이 사람이 챙겨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나오고 마치 정말 비서처럼 마치 엄마 아빠처럼 가족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챙겨주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전 연애가 약간 이전 연애에서 표현을 잘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카드를 봤을 땐 여러분이 그런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연애에서 벗어나서 나는 그냥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정해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무의식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막 뒤에서 생각하고 꽁에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갈등 상황에서 대화만 좀 잘 되고 서로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예민해진다, 조금 날카로워진다 싶으면 그날은 조금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상대방 특징을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상대방이 유일하게 나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친구들이나 이 사람 주변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이 다 이렇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의외로
잘 다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이 사람을 조금 잘 다룰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우리 1번 분이 상대방을 굉장히 노련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되게 의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왜냐면 그 전에 했던 연애와 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생겼었던지,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고서, 이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를 만나고서, 아, 그래, 지금은 이 사람을 내가 조금 다룰 필요도 있겠다. 내가 좀 적극적으로 리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를 우리 1번 분이 느끼게 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조금 져준다. 그러니까 다뤄져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러분이 본인을 다루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면적으로 보거나 외모,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이나 평소 스타일을 봤을 때 절대 호락호락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일단 여러분. 굉장히 강하게 생겼고, 화를 낼 때는 굉장히 크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닌 거에 대해서 그냥 묵묵하게 그냥 견디거나 그냥 이렇게 못 본 척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금 정의로운 스타일인 쪽에 속하는 게 맞고요. 그냥 비리를 눈 감는다, 요런 거랑은 이 사람이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득을 위해서 비리는 눈 감을 수 있잖아. 이게 이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그리고 외적인 특징으로도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하게 생겼어요. 화려하게 생겼는데, 이게 본인이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 뭐 그런 것도 사람마다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풍기는 외모, 이 풍기는 이미지,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눈, 코, 입, 이목구비, 약간 풍채, 이런 뭐 바디 밸런스, 이런 것들을 딱 살펴봤을 때도 굉장히 섹시하고 화려하고 조금 튀는 스타일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들 갔을 때 이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이 사람이 여기 뭐 리더인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도 다 다를 거라서 이 특징이 있다, 무조건 뭐 어깨가 넓다,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의 분위기나 외모적 특징을 봤을 땐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다. 그리고 할 말 다 하게 생겼다. 생긴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할 말 다 하는지 생각해보다가 터지는지 그런 거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얼굴을 봤을 땐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배신당하거나 누가 이 사람 뒤통수 친다거나 이 사람이 손해보는 일은 그렇게 없다. 그게 조금 특징으로 보여져 있고, 상대방의 직업적인 특징으로는 이 사람은 본인 일을 해야지 조금 직성이 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포함돼요.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영업사원, 이런 거. 영업사원이라 그래서 꼭 그냥 뭔가를 막 판매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설득을 해서 나와 계속 계약 관계를 맺게 하는 직업들도 있죠.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오늘 결혼 운이니까 웨딩 플래너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 것도 맞는 거고, 피부 관리사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나하고 계속 내가 어떤 체인점에 속해 있는 피부샵이든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는 플래너든 어떤 곳에 속해 있는 자동차 판매직이든, 그러니까 다 달라요. 내가 어떤 교육 강사라 그래도 어떤 큰 회사에 속해 있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이들을 좀 끌어당겨서 내 고객 혹은 내 학생, 내 손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승승장구할 가능성은 있죠. 본인 거니까, 아예 다 본인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 두 분이 어떻게 이제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두 분은 이 시작과 관련이 좀 있어요. 주변에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생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라고 나와요. 1번 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새로운 일과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알아보게 돼요. 이 사람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1번 분과 인연이 닿게 돼요. 두 분은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인연이 닿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막바지로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변화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쭉 하던 일을. 내가 만약에 이제 내가 막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했어. 취업을 하거나 했어. 그것도 새로운 시작이고 변화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꾸준히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 삶이 어제와 같을 거야 라는 느낌의 시기보다는 요즘 들어 너무나 변화가 많아. 요즘 들어 막 이걸 다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야. 뭔가 바꿔야 되는 시점이야. 이거 내가 누구보다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 상대와 연이 닿는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거 있어. 1번 분이 상대방이 여러분하고 결혼하자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내심 무조건적인 내조만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막 결혼하면 가정적인 걸 바라게 될 수 있잖아요. 상대방, 그죠?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그렇다고 너 평생 이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평소에도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거,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이것에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게 될 때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거예요. 나 평생 일하라는 건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일을 할 때 되게 멋지다고 하고 리스펙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결혼을 하자고 할 때는 수많은 이유 중에서 여러분의 생활력에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마음을 갖고서 청혼을 하게 될 것이다. 요거 잊지 말아주세요.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 두 분 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솔직히 조금 결혼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도 내가 일을 해야 돼서 일하는 것 때문에라도 이 결혼을 진행시키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을 두 분이 같이 하게 되실 수가 있다. 내가 이거 결혼하는 게 맞나? 결혼을 지금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신경 쓸 것도 많고 하필이면 일적으로도 굉장히 바쁘고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일이 또 하필 2번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일의 이동 변화나 일의 뭐라 그럴까? 성취감? 그게 정말 최고치일 때일 수도 있어요. 2번 분들이나 2번 분들의 상대방이나 우리가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 시기, 우리가 서로 만나서 결혼까지 가야 되나라고 고민하게 되는 그 시기에 왜 고민을 더 하게 되냐면 서로가 굉장히 바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성취감이 최고조예요. 내가 일하는 맛에 들렸다. 일이 너무너무 재밌다. 일하는 맛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심지어 일이 잘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 내에서의 나의 입지가 단단해져가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승진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준비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것 자체가 나한테 기대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일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다거나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일이 나를 성장시킬 거를 알아서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동, 변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일적으로 뭔가 좀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가 조금 갑자기 생긴다거나 요런 느낌. 뭐 발령지가 뭔가 다른 쪽으로 난다거나 발령이 난다거나 약간 이런 식도 있고 조금 바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막 결혼하는 시점에 결혼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내가 프로포즈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두 분은 그런 거 없다고 나와요. 프로포즈를 누가 먼저 하고 이런 거 없다고 나와요. 두 분은.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결혼 얘기 꺼내게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얘기에 서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서로 결혼할 거를 알고서 만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냐면 우리 결혼할 거를 알고 만나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전제 하에 만나는 거예요.
결혼 생각이 있이 연애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결혼을 전제로 선을 보거나 소개를 받거나 이런 느낌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여 어차피 하고는 있는데 내가 계속 바쁘니까 일이 또 많아지니까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그때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좀 일 때문에 좀 고민이다. 이런 말 꺼낼 수 있는 거죠. 이 특징으로는. 그리고 상대방도 나한테 일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된다.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 너가 견뎌줄 수 있을지, 나의 이런 부분을 감당해줄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거를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분의 이 직업적인 게 상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직 혹은 머리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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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써야 되는지 그 직업. 유능하고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주관적인 것보단 객관적으로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의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일 것이다. 상대방 성격 좀 보면 여러분 상대방은요 약간 냉정한 분위기, 냉철해 보이는 부류예요. 약간 경직돼 있기도 하고 말할 때 로봇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미가 막 엄청 느껴지고 정에 취약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할 말만 딱 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뭔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인간관계도 다 잘 맺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막 이렇게 사람 간에 막 이런 것보다는 할 일 딱 하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서 좀 에너지 받고 이렇게 조금 똑 이렇게 좀 딱 잘라서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랄까? 막 우리가 사랑하면은 막 뭐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일단은 이번 분의 배우자분에게는 안 통해요. 대신 이 사람은 본인이 결정한 사람이고 본인이 사랑하기로 한 사람한테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그냥 들어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다만 그 안에서도 이 나의 타고난 성향은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분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다거나 시간을 끈다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싫어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일단 사회적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목표나 계획에 의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이 사람은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이래서 그러면 지훈님 좀 너무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결혼을 왜 결심하게 되느냐라고 카드에 묻는다면 이런 모습 때문에요. 내가 자칫하면 부족해서 없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대방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느끼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모습들에 감동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사랑해 뭐해 나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에 감동하는 것도 감동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때 우리는 또 감동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감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감동을 또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그 느끼는 포인트들이 또 다 다르단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100마디보다 행동으로 내가 진짜 힘들 때 묵묵히 옆에서 있어주는 거 혹은 뭔가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좀 나서주는 거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나 이 사람과 결혼하면 진짜 어떤 일에 휘말리진 않겠다 휘둘리진 않겠다 이런 일에서 손해보거나 뭔가 당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러는 일 없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결국엔 없는 부분을 딱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상대방 일단 굉장히 진지해요, 여러분. 성격. 책임감 강하고요. 엘리트예요, 엘리트. 통찰력 강해서 우리 이번 분이 상대방 앞에서는 거짓말 웬만하면 못할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특징 조금 더 보자면 안정적인 관계에서 결혼의 이야기 오갈 거고 서로가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나와요. 물리적인 거리감. 조금 멀어졌거나 멀리 좀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맨 처음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지켜보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가 연인 사이로 가고 그러면서 결혼까지 확신하게 되는 스타일이다. 이번 분의 배우자분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엄청 고르고 조건을 따지고 따져서 여러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반에는 저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지만 연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누구보다 든든한 내 남편, 누구보다 든든한 내 아내, 정말 누구보다 의리 있는, 누구보다 진지한 내 사람이구나, 내 가족이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상대방 약간 근데 좀 독특하기보다는 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여러분 소화 기능이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건 또 보여져요, 약간. 그래서 두 분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간 부대끼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 이건 조금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 확실하기보다는 못 먹는 음식이 확실할 수도 있어요. 바이크가 잠깐 끊겼는데 못 먹는 음식이 확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 해산물을 못 먹는다. 아니 나 육식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다. 막 약간 요런 느낌? 그 좀 나는 약간 밀가루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 나 탄수화물 좀 별로 안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할 수 있어요. 나 당 이런 거 엄청 신경 쓰느라 뭐 과일 안 먹는다. 나 제로 콜라만 마신다. 약간 요런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일까라고 하면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좀 약간 특징입니다. 특징. 저만이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상대방을 엄청 오랫동안 지켜봐왔을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 상대방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근데 상대방도 이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잘 어울려. 본인들이 서로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확신에 차서 결혼하게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나옵니다. 두 분이, 그리고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서로가 다른 사람이랑은 당연히 사람이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경험을 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다르면 다 사람에 맞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추억도 다 다르고. 근데 특히나 이 두 분은 우리 두 사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추억들이 되게 많다라고 나와요. 우리 두 사람이니까 가능한 추억들이 있다. 우리 두 사람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추억이 있어요, 두 분이. 다른 사람들한텐 얘기할 수도 없는 추억일 수도 있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진짜 이건 뭐 어디 가서 진짜 얘기하고 뭐 하고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진짜 우리 둘만의 추억이 있다. 그런 것이 서로가 크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더 애틋하다.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사실 그렇게 조금 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만나는 커플은 아니라서, 선을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 둘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 거지 선을 봤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소개받는다 그래도 우리 둘이 마음에 드니까 만나는 거지 소개받은 사람 때문에 뭐 억지로 만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두 분이 모두 이 자아도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 두 사람만이면 돼.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하면 돼.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독립적인 개체들끼리 만났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도 많이 독립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다라고 보여져요. 뭐 한쪽이 뭐 결혼하면서 뭐 얼마를 더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분이 정해가시면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두 사람은 웬만하면 많은 것들이 서로 맞춰진 사람들이다. 독립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 둘만 좋다면 어디 나가서 우리 둘끼리만 결혼하고 살자. 이런 말들도 두 분이 해보셨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일단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비슷한 사람한테 끌린다. 뭐 안 비슷한 사람한테 끌린다. 뭐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취향, 먹는 거, 식성, 뭐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취미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좋고 싫어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슬픈 거, 내가 동정심이 가는 거, 마음이 아픈 거 요런 것들이 다 서로 통해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말 안 해도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상대방과 여러분이 언제 만나게 되냐면요. 서로 가장 깊은 슬픔에 있을 때 만나게 된다고 나와요. 상대와의 소통도 어렵고 답답해지고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고 있고 상대의 속마음을 알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서로 좋아서 만나면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사랑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있어서 그래서다. 그래서 요 시기만 좀 지나면 돼요. 두 분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초반에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장애물. 연애 초반에 뭐 양쪽에서 뭐 반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서로 너무 멀어서 못 본다거나 서로 좀 더 가까워지기 전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얘기를 막 안 하고 말 안 하고 답답해하고 요러는 상태가 좀 지속된다거나 우리 애정이 우리만 갖고 원래 되는 사람들인데 이 방해하고 요러는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 이 사람은 문제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못 믿겠다. 뭐 요런 문제들도 좀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이 결혼까지 꼴이 나기 전에 초반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서로가 조금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두 분은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가 서로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게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고 내가 문제여서 우리 둘이 뭐 소통이 어렵고 답답하고 솔직하게 대화 못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둘 다 3번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의 어떤 연애나 본인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오랫동안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거치니 감정도 막 메말라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일하다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모든 거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떠난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의도하고 되는 게 아니야. 3번 분들은 의도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한 게 없어요. 오히려 간절하지 않을 때 이 사람과 인연이 더 깊어진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도 솔직히 서로 독립적인 개체지, 엄청나게 독립적인 사람들이지, 정신적으로도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그런 상황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작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가 오해도 좀 더 쉽게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단단한 것들을 초반에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미리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지만 의외로 우리가 초반엔 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넘기면 우리 둘이 진짜 짝이구나 이걸 알게 돼. 이거는 누가 옆에서 야 너희 결혼해 뭐 너희밖에 없잖아 이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번 분들은 정말 우리가 진짜 인연이구나 이거를 싸울 거 다 싸우고 갈등 상황 있을 거 다 있어보고 그러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두 분 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까지 가기 초반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반대하거나 뭐 집안 차이가 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능력 차이가 좀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타이밍적으로 자꾸만 안 맞는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견디고 나면 다음엔 장애물이 아예 없어요. 그냥 결혼하고 있을 거예요. 결혼식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막 스드메 준비하면서 막 또 뭐를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뭐 스냅 사진을 어떻게 할 거냐, 뭐냐, 그냥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초반에 다 정해졌기 때문에, 걸러지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상대방 같은 경우는 한 직장에 굉장히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고,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성격 아니에요. 직업 특성상도 그렇고, 이 사람이 직업을 고르는 안목도 그렇고, 본인의 성향도 그렇고,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어디 한 군데 정착하는 스타일이지 직업적으로 변동이 많거나 프리랜서식으로 일하거나 이러는 쪽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착된 곳 안에서 본인이 맡은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단순 노동만 하는 스타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한 직장 안에서는 굉장히 오래 머물거나 하나의 전문적인 어떤 기술 요거는 쭉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외적인 본인의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람 좀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것들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이고, 또 이 사람은 그 두 분만이 좀 약간 독립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집안, 본인의 집안 있죠. 본인의 집안이나 이런 부모님들, 요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은 해도 여기 이거에 방해받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리 3번 분한테 그거를 조금 요구할 수 있어요. 너가 우리가 부모님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 둘의 의사를 조금만, 우리 둘의 의사가 중요하다. 우리 둘의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걸 좀 이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결혼은 사실 우리 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뭐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할 순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 독립된 개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얘기해 보시면 돼요. 그런 것만 조금, 그러는 성향이 좀 많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두 분의 결혼은 사실 막상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고 진짜 잘 지내실 거거든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서로 그냥 잘 맞아서 알아서 1년, 2년, 3년, 4년, 뭐 10년 이렇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인데, 궁합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방해를 받거나 관여하는 그런 것들이 싫고, 좀 참견하는 걸 좀 싫어하고, 요런 약간 독립적인 성격들이 두 분이 조금 말이 맞춰져야 될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의 부모님한테 계속 연락을 하거나 부모님이 계속해서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은 상대방이나 나나 아니면 둘 중 하나나 진짜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누구든 원하지 않겠죠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다들 개입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두 분은 진짜 그게 싫을 거예요. 아니면 두 분 중 한 분이 진짜 더 싫어하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만 맞춰진다면 두 분의 궁합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 이상하리만큼 진짜 잘 맞고 잘 통해요. 아셨죠? 두 분 결혼은 미리 축하드리면서 이 앞에 있는 초기의 고난만 좀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일단 봄의 인연, 봄에 만날 분들이에요. 봄이 시작되는 때, 그리고 뭐 봄에 결혼하거나 이런 것들. 연애를 하면서도 봄에 만나거나 아니면 뭐 늦겨울부터 이렇게 봄이 다가오는 그 시기에 만나거나, 아니면 진짜 봄의 신부들 있죠. 결혼식 날짜를 봄으로 잡아서 한다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 4번 분들은요, 일단 이 커플의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온화함, 휴머니즘, 안정감, 평화 이런 것들이에요. 여유로움, 조정, 협력, 조화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두 분은 사실 성장의 욕구가 굉장히 큰 커플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우리 4번 분들도 내가 결혼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 인생이 성장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4번 분의 배우자 또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동시에 성장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보면 성장의 욕구 자체가 워낙 큰 사람들이라 서로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뭘 하든 간에 본인들의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거나 일을 쉴 생각이 일단은 없다는 거. 그러나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뭐 벌써부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두 분이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한쪽이 아이를 위해 정말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면 교육과 양육이 또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 카드들의 키워드를 보면 교육, 양육, 뭐 균형 감각, 조정 협력, 뭐 휴머니즘, 그쵸?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평화 이런 것들, 안정감.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이 있다, 내 가족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분은요, 일단 어떻게 만나냐. 누군가의 소개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거나, 모임의 소개로 만나거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나거나, 학교에서 만났거나, 어떤 뭐, 동아리, 단체 어떤 소속된 곳에서 만났거나 내가 알바하는 곳에서 만났거나 일하는 곳에서 만났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서로 호감을 느낀다. 대화가 되게 잘 통한다. 근데 대화가 잘 통하는 게 그냥 단순히 티키타카가 잘 된다 이런 느낌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잘 맞는다. 우리 두 사람의 가치관이 정말 잘 맞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분 같은 경우는 4번 분보다 상대방이 나이가 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쪽 다 해당되는 말이라서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상대방보다 어리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동갑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갑은 아니고 나이가 실제로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령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근데 저는 친구 같은 사이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도 실제로 나이 차이는 조금 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두 분 대화가 진짜 잘 되고, 일단 중요한 게 제가 아까부터 강조드리는 게 가치관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혼까지 갈 거를 애시당초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만난 사이라서 우리가 연애해보다가 결혼을 결정하자 이런 말이 나온다기보단 계속해서 결혼을 얘기하면서 결혼 계획을 짜면서 연애를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방의 특징을 조금 더 보자면 상대방은 일단 새로운 것에 관심도 많고 하고 싶은 공부나 일도 많다.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부 욕심, 배우는 욕심, 배움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배울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거. 그리고 두 분이 함께 뭔가를 하는 그림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가 맞거나 뭐 일을 같이 한다거나 뭐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게임을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등산, 낚시 이런 걸 같이 한다거나 스포츠를 같이 즐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같이 공동의 취미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결혼 배우자로 생각하는 이유들을 조금 보자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결혼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하면서 인생 제2막 내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내 협력자를 찾는다고요. 나의 동업자를 찾는 느낌으로 내가 결혼할 사람을 정말 신중하게 고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뭘 잘하고 뭘 이렇게 좀 엄청 특별하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이것보다도 안정적으로 뭐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할 만한 의지가 있거나 이런 걸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성격을 조금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외모고, 외모도 외모인데, 여러분의 가치관, 성격, 요런 곳에 상대가 조금 더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데에서 여러분의 외모만 보지 않았을 거다. 나 너의 외모만 보고 하는 거 아니다. 나 너가 좋은 이유가 너가 내 이상형이다. 요렇게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성격, 진짜 제가 강조드리지만 상대방은 성격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 나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하고 뜻이 맞는가, 나하고 뜻을 맞추려고 노력해 주는 사람인가, 이런 거, 의욕이 있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가 여러분, 이 일, 직업적인 거 조금 보면 뭔가 조직이나 연합, 뭐 이런 공동체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치유, 나눔, 사교성, 사회성 이런 카드들도 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본인의 사업을 좀 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혼자서 조금 그러니까 내 명함을 가지고 조금 일하는 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 소속된 거 하나로만 하기보다는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걸 경력 삼아서 내가 또 다른 투잡을 한다거나 그걸 발판 삼아서 또 다른 뭔가를 다른 날에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명함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회사 다닌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제가 그리고 배움과 공부하는데 이 사람 목적이나 이 열정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시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욕심도 크기 때문에 절대 그냥 회사에 있고 퇴근하고 그냥 뭐 하고 요런 느낌보다 뭘 해야 내가 경력에 도움이 될까? 뭘 해야 내가 회사 승진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 메리트가 있을까? 내가 회사를 접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어떤 걸 해야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집안 있죠. 이건 약간 독특한 특징인데 본인의 집안 있죠. 본인의 집안 안에서도 약간 균형을 잡아주는 중재자 역할을 해요. 이분이 기가 세서 가족들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못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약간 까다로운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조금 중재시키고 싸움을 중재시키고 원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성격이 좋아갖고 이런 역할을 하는 줄 알지만 이 사람이 중재해야 중재가 될 정도로 이 사람의 기운이 세서 중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집안에서 이렇게 휘둘리거나 알았어 구박받거나 뭐 이렇게 잔소리 듣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본인이 나서서 중재하거나 이제 그만해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도록 해 뭐 얼마씩 걷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할 때 좀 총무나 이런 거를 맡을 가능성도 좀 있고, 이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모임이 생성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평소에도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이 하나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싸우는 걸 진짜 싫어할 거예요. 누구든 어떻게든 만나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싸움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나면서도 그게 조금 그걸 맞춰가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우리 4번 분들이. 아니 왜 싸움만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뭔가 이렇게 좀 싸움을 좀 이렇게 피하는 느낌? 그러니까 피하지는 않을 거예요. 피하진 않는데 이 사람이 중재자 역할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움을 진짜 빨리 종료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도 조금 그래 나도 그냥 더는 말하지 말자. 더는 이제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자.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4번 분들의 결혼도 미리 축하드리고 두 분은 결혼도 결혼인데 진짜 좋은 파트너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두 분의 인간관계, 두 분의 가족 간의 결합, 두 분의 뭐 커리어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긴다.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은 결혼을 제가 미리 축하드릴 건데, 자, 우선은 5번 분들은 결혼 생각이 그렇게 평소에도 엄청 많진 않아 보여요. 카드를 보더라도 내가 내 커리어 쌓는 게 조금 더 좋고, 내가 혼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고, 그거는 이유가 다양할 거예요. 내가 주변을 보니까 좀 이렇게 결혼해갖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을 많이 못 봤다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을 많이 봤지만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뭐 유튜브나 뭐 방송이나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결혼이 안 된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저럴 바엔 그냥 혼자 편하게 사는 거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지훈님 근데 저는 결혼을 정말 꿈꿔왔어요. 저는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다른 번호를 뽑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 경우는 예외예요. 나 결혼 생각 없었는데 이 사람 만나고 결혼해야겠다고 생각 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5번 분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어쨌든 나랑 결혼할 사람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계속해서 결혼 생각 없었다면 이 번호며 이 리딩 자체를 안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선은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차분하고 정적이고 성품이 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성격일지 모르고 어떤 성향일지는 다 다르겠으나 5번 분의 상대자, 미래 배우자만큼은 굉장히 성품이 올곧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뭐 흔히들 뭐 법 없이 산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 진짜 그럴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있고 자기가 세워둔 틀 안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거, 비윤리적인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서 그냥 깔끔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살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적어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 그때는 정말 딱 잘라낼 수 있고 독하게 뭔가를 끊어낼 수 있는 게 5번 분의 미래 배우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하나를 독하게 끄는 게 있을 겁니다. 담배를 끊었거나 술을 끊었거나 뭐 예전에 내가 원래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막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좋아했다면 내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살고 뭐 돈 모으고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싹 끊었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정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를 시점으로 정확히 뭔가를 끊어낸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계속 그냥 뭐 어떡해 뭐 이번에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해 이러면서 그냥 얼레벌레 하고 이런 거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5번 분이 내가 이제껏 살면서 봐왔던 사람들이나 경험했던 사람들이나 뭐 내 전 연애라던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라던가 아주 가까운 내 가족이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그렇게 좋은 건 없었어 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라면 나는 결혼할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과는 되게 우연한 만남일 수 있겠다라고 나와요. 근데 소개팅일 가능성도 있고요. 솔직히 5번 분들의 만남은 어딘가 특정 정해진 장소에서 만난다. 이런 어떤 특별하고 운명적인 계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디에서든 연이 다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정말 연이 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물며 길 가다가 무슨 계기로 저 사람 갑자기 뭐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고 물건 건네주다가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어디에서든 이 사람 둘은 인연이 닿아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일부러 인위적으로 뭔가 어디에 일부러 가서 뭔가 인연을 기대하고 요런 느낌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요, 되게 진지한 스타일이고 조금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뭔가, 그러니까 수다 떨고 대화를 막 공감해 주길 바라고 요런 거를 바란다면 이 사람과 여러분도 결혼 안 했을 건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유하고 무던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조금 이 사람한테 기댈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뭔가 이렇게 막 재밌고 막 이벤트를 해주고 요런 성격은 아닌데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댈 수가 있어. 정말 힘들 때, 가족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못할 때, 너무 답답할 때, 고민이 될 때, 이럴 때 어떤 심리 상담가보다도 사실 이 사람의 곁에서 이 사람이 한두 마디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는 진짜 큰 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진짜 잘 어울려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에게 매일 꽃을 선물해 주거나 매일 막 어떤 막 애교를 부리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서운해하거나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거를 실제로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1차로 2차로 가슴으로 느끼고 나서 진짜 여러분한테 고쳐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노력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혼은 여러분이 결혼을 바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할 건데 엄청 거창한 청혼일 수도 있고요. 프로포즈는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결혼하자 해서 정말 눈 떠보면 결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요란하게 우리가 뭐 언제 해서 막 짠 막 이벤트야 막 나랑 결혼해줘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시작하는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의 흐름을 좀 봐서는 약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무던하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도 결국에는 여러분과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이 아쉽거나 손해봤다고 생각하거나 너무한다라는 생각 들지 않게끔 다 해줄 겁니다. 생각은 있다라는 거, 계획도 있다라는 거. 이 사람의 표현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이 쉬운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표현이 쉬운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게 있겠다라는 거고 상대방의 직업 같은 경우는 상대가 여러분 은근히 언어적인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이 사람은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어적인 능력을 활용한 일을 하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분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그만큼 비상하다는 거고 통찰력도 있고 좀 똑부러지는 게 있고 생활력 좀 강하고요. 그런 게 있다.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고상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내가 끌고 가줘야 될 때는 내가 또 리드해야 이 사람이 움직여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번 분들이 너무 이 사람 답답해 이러지 마시고 내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이 사람이 충분히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리드해야 될 때는 와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끌고 가질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필요하고 두 분은 되게 잘 어울려요.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다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되게 좀 이 카드들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만큼은 창피한 게 없겠다. 서로가 자존심 싸움 하지는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가장 소중한 내 편이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을 할 필요가 없고 자존심 싸움 같은 거를 할 생각도 안 들고 창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은근히 이 사람한테 이런 것까지 어떻게 얘기해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5번 분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 나 이 사람 아니면 진짜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못했어. 가족한테도 못했어.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한테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분의 결혼을 미리 축하드리고 두 분은 겨울에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 겨울이다. 차가운 날이다. 새벽이다. 밤이다. 그러니까 달이 뜨는 때이다. 새벽녘이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들어와서 두 분의 태어난 날이 겨울이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더라도 만난 날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식을 겨울에 하던가. 약간 11월, 12월, 1월 요렇게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